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서해 공무원 건으로 서욱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요. 서욱 전 국방장관은 자진 월북했다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일명 민스에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합참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 즉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라지요. 자, 이게 얼마나 코미디인지 윤건영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서욱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대단히 정략적인 의도가 깔린 것입니다. 감사원이 편법적으로 도둑 발표를 한 지 나흘 만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검찰이 영장을 청구합니다. 감사원이 길을 터주고 분위기를 띄우자 예상대로 검찰이 정치보복에 칼춤을 추는 듯합니다. 시점도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일입니다. 국정감사 당일날 전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마치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당일 부인을 기소하는 것과 비슷한 패턴입니다. 정치적 이슈로 이슈를 더 키우고 싶은 것은 아닌가 의심됩니다.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근거가 자료 삭제라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자료인 SI 첩보는 지금도 국방부에 온전히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국방부를 방문했을 당시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SI 첩보는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 등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만약 삭제되었다면 어떻게 보고되었고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원과 검찰은 이에 답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비밀 첩보가 열람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장관으로서 배포선을 통제한 것이 어떻게 삭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일종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적법한 권한 행사를 위법이라고 우기는 것이야말로 정치보복의 증거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욱 전 국방장관이 자신의 직권으로 자료를 삭제하고 합참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라는 남용을 했다는 것인데, 빵 터지게도 지난 7월 국방부는 이미 원본이 삭제된 것이 아니며 민스의 SI 정보가 관련 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지요. 그러니까 이런 혐의를 씌운 검찰은 군정보에 대해 처절하리만큼의 무지이거나 아니면 정치보복 수사다 이겁니다. 후자라면 대통령실과 감사원, 국방부, 해경 등의 합작품이 되겠지요. 진성준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을 막으려고 부당한 정치감사와 보복수사를 획책하는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정권이 바뀐 뒤로 그간의 정부 판단이 180도 완전히 뒤집어진 사건입니다. 정보에 대한 판단이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따라서 이번 사건은 현 정부가 전 정부,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욕을 보이려고 하는 억지감사이자 수사입니다. 국방안보 당국자들은 그 당시에 확보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 조치를 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 국회 국방위에 비공개로 보고되어 여야 의원들로부터 검증을 받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당시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감사와 수사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실정과 이로 인한 국정 지지율 하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의 책임자로서 국정을 정확하게 바르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전 정부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술책은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전 정권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보복은 이렇게 진행 중인 것이며, 그렇다면 차기 정권이 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복은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지방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 씨 문제인데요. 유동규 씨 피의자 구속기간 6개월짜리 한 번 연장이 됐죠. 네, 한 차례 연장이 돼서 10월 20일이 끝나는 날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처리됩니까?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합이 될 경우에는 그러면 풀어줍니까? 지금 전망컨대 네. 석방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방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제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최근 검찰이 유동규 씨를 다루는
돼 있어서 이상한 좀 흐름이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수상하게 느껴져서 유동규하고 직접 통화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동규의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 유동규의 반응이 이겁니다. 첫 번째, 검사님 만나는데 변호인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말은 10월 20일 석방될 예정이니 내일 모레입니다. 지금 아까 중앙지검장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유동규 씨는 확신을 가지고 10월 20일 석방될 예정이니 그때 만나자라고 유동규가 이야기를 합니다. 유동규가 이렇게 확신을 하고 우리 지검장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니 석방이 맞긴 맞나 보네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유동규 씨에게 동거녀가 있습니다. 그 핸드폰을 뭐 버렸네 말았네 했던 그 분인데 서울구치소로 접견을 가는 게 아니고 검사실로 와서 검사실에서 유동규를 만나는 게 목격이 됐습니다. 또 유동규는 자신이 검사로부터 뇌물로 엮일 경우에 30년도 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위축돼 있고 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동규를 불러서 변호인과의 접견을 막는 이 이상한 상태, 이게 지금 여러 차례 지금 거론이 됐던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자, 이어 김남국 의원이 바통을 받지요. 지검장님,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유동규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답변하시대요. 왜냐하면 예, 그 왜 그러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아까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 계속 오전부터 아니, 오후까지 다릅니다, 했는데 의원님. 구체적으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 했지만 전부 다 부인하고 인정하고 자, 그러지 않았는데 김의겸 의원께서는 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검찰 수사의 적정성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하더라도 그렇다면 수사 중에 그거를 사건과 지검위원장님 제가 부득이하게 질의하고 설명을 할 있으니까요. 수밖에 없습니다. 지검장님 제가 질의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요. 본론의 질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기준이 질의하신 뭐하다 거에 답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오전 오후에 다 의원님들이 자, 하셨어요. 그러면 그리고 저 질문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오전 오후에 사실과 다른 질문을 하시는데 지검장님 지금 당황하셨어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손을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직 본론 아니, 당황 안 질문하지는 않았어요. 질문 그냥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오전 오후에 여야 의원님들이 개별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이 아닌 것들도 있다라고 지금 속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야 의원님들이 전혀 다 다른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적정한 때문에 자, 범위에 그런 거에 설명드렸습니다.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까 김의겸 의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도 다 이야기를 하고요. 피의자 신문조서도 작성했다라고 구체적인 이야기하고요. 또 유동규 지금 관련되어서 석방될지 모른다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금 이상하다. 병합 신청에 대한 자, 결정이 없었습니다. 그걸 얘기한 그다음에 겁니다.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지금 중앙지검에서 추가적인 어떤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면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에게는 피의자를 통해서 검찰에서 면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접견 자체를 불허하는 방법으로 만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 과정은 향후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뭐 이야기하면은 아니라고 말 안 하시고 상세하게 불법적인 게 설명하면서 아니라는 피해가시잖아요. 취지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저는 그냥 제 이야기 해도 됩니까? 제가 파악한 바? 해보십시오. 특수수사 기법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심지어는 기소되어 있는 피고인까지 계속해서 불러서 조사 또는 면담 형식으로 수십여 차례, 많게는 100여 차례까지 불러가지고 압박과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러한 어떤 검찰의 수사가 온당한 것인지 그것을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중앙지검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중원장님, 이건 중앙지검과 관련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방법 여기에 대해서 잘 되었냐 잘못되었냐를 묻는 겁니다.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 정확히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수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잘 되었냐 잘못되었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어떤 방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 수감자를 조사나 면담 형식으로 해서 수십 차례 심지어는 100여 차례까지 부른 것도 있습니다. 맞는 수사 방법이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 부패 범죄를 그러면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조사 없이. 자, 중앙지검장이 된 첫 국정감사에서 중앙지검장은 언성을 높이고 끼어들어 덤비다가 결국에 사과까지 하지요. 앞서 중앙지검장에 검찰총장에 또 법무부 장관까지 된 선임들을 보고 배운 것일 테이니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이겁니다. 지난 조국 장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노관중 교수에게 장학금을 준 후 조국 장관이 감사 인사를 했다고만 해라, 그렇게만 말해달라 수십 번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지요. 한명숙에서 조국을 거쳐 유시민까지 받았다고만 해라, 그 다음부턴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를 모두 간파한 듯 이재명 대표는 이런 메시지를 냈지요. 수년간 수사했는데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조작 수사 대비해야 하는 이유. 자, 결국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야말로 경정권과의 대결 양상이 살벌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를 대적할 시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민중에 탄압된 민이다 이거지요. 그러니 10월 22일 총집결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